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3파전으로 경쟁이 뜨거운 영광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법정 토론회가 MBC에서 열렸습니다.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세 후보는 토론회에서 상대방의 약점과 여러 의혹들을 제시하며 열띤 설전을 벌였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자유주제로 진행된 주도권 토론에서 3명의 후보는 열띤 공방을 펼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장세일 후보는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에게 학도호국단 총학생장 이력과 영광 거주 여부, 유사사무실 운영 의혹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유사사무실 운영을 해서 고소 고발을 당하셨나요? 고발을 당하셨나요? 어떤 내용이 어떻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진보당 이석화 후보에겐 20년 전 음주운전 사실을 사과하라며 과거 전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음주운전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간략하게 좀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전 음주는 변명의 여지 없는 제 불찰입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장현 후보도 장세일 후보에게 역증여 등을 질의하며 맞섰습니다. 장세일 후보 장녀가 15살 때 토지를 매입한 후 아버지에게 증여했는데 이 과정에서 딸이 빚까지 떠안게 된 경위를 따져 물었습니다. 딸이 아버지에게 증여를 했다.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빚은 그 집을 지을 때 졌던 대출은 딸이 지고 있어요. 네. 자, 이거 통상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파악하지는 못했고요. 마지막으로 주도권 토론에 나선 이석화 후보는 두 후보의 주도권 토론을 보면서 암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장현 후보에겐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공약이 있는지 물었고 장세일 후보에겐 학생복지와 교통복지 정책이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영광군 버스와 택시 교통복지 공약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천원버스를 운행하고 있고요. 앞으로 준공영제로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영광 국민들에게 꼭 하도록. 세 후보가 공통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현금성 공약에 대한 검증도 이루어졌습니다. 세 후보는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 화폐로 제공해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재원 확보에는 모두 영광에서 매년 남는 예산인 순세계 잉여금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열 선거운동으로 인한 지역사회 갈등을 해결할 방안으로 통합과 투명한 리더십을 통해 영광 화합의 시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석화 후보는 365일 운영되는 어린이 공공병원 개설과 우리마을 요양원 건립 등을 약속했고 장현 후보는 청렴 군수실 운영과 왕진버스 운영 등을, 장세희 후보는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연금 정책과 어르신 건강복지타운 조성 등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원전에서 방사능 유출 사고가 나면 최대한 빨리 멀리 대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영광 한빛 원전의 경우 유일한 대피도로가 편도 1차로였던 탓에 위험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10년여 만에 새로운 대피도로가 완성됐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먼저 다녀왔습니다. 왕복 4차선으로 시원하게 뚫린 직선도로. 차량 진입을 막고 있는 구조물을 치우고 달려 도착한 곳은 한빛원전이 위치한 영광군 홍농읍입니다. 총 길이 5.6km. 한빛원전에서 법성면, 영광읍 방면으로 빠져나오는 새로운 비상대피로입니다. 2015년에 공사를 시작한 법성 홍농간 국가지방도가 완공됐습니다. 원전 비상대피로 역할을 할 이 도로가 완전 개통되면 대피 시간은 기존 14분에서 6분으로 확 줄어듭니다. 교통 흐름이 끊기지 않게 신호등 없이 회전교차로로만 연결했습니다. 주민들은 오랜 수건이 해결됐다며 반깁니다. 빨리 개통도 기다렸죠. 왜냐면 그동안 이 도로가 1차선이라 좀 사고도 많이 나고 겨울에 저수지로 들어가고 막 논으로 들어가고 했거든요. 차가 서로 막 합치려고 하다 보니까요. 속도도 못 내고 엄청 때르시러 밀리고 그랬지. 지금은 저거 개통하니까. 새로운 원전 비상대피로는 막바지 정비 작업을 거쳐 오는 9일 오후 5시부터 전면 개통됩니다. 지역 주민과 원전 종사자들의 교통 편익 증진과 원활한 물류 수송, 관광객 이웃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의 4차로 확장을 건의한 결과 8일에는 대대적인 개통 행사도 열립니다. 하지만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완공된 대피도로 넘어 원전까지 2.7km 구간은 여전히 편도 1차로의 외길입니다. 마을이 밀집해 있고 초등학교도 위치해 있지만 원전 내부 도로로 구분된 탓에 이번 비상대피로 공사에서는 제외됐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돼야 할 것은 안 되고 좀 늦춰져도 될 것은 좀 되고 그런 거예요. 만약에 무슨 급한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은 어디 오고 갈 데가 없어요. 전남도는 한수원 측과 협의해 재난 방제 도로를 서둘러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어제 광주 시민단체 협의회가 지역 정치권이 공항 이전에 진심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 성명을 냈는데 김영록 지사가 이와 관련해 언급을 했습니다. 김 지사는 광주 민간공항 무한 이전에 이견이 없는 만큼 군공항도 받아야 한다면서도 다만 광주시가 무안군민을 설득할 수 있는 진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에 대해서는 목포대와 순천대를 통합해 설립하는 통합의과대학으로 무게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김 지사는 정부가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1도 1대학 방침을 내세운 데다 의과대학을 둘러싼 전남 동서부의 갈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2026학년도에 의과대학 신입생을 배정받지 못하면 전남에 국립의과대 설립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란 위기감도 대학 통합의 무게를 싣게 만들고 있습니다. 26학년도에 배정받을 때도 우리가 정부에 강하게 더 요청할 수도 있고 명분이 확실하다 더 이렇게 생각이 돼서 김 지사는 목포대와 순천대도 통합에 대한 필요성과 방향성을 인식하고 있어 원론적인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대학 총장을 직접 만나서 의견을 교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김 지사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행정적, 절차적 대학 통합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 선언적 통합이라도 하자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처럼 대학 통합을 통한 의대 설립에 전남도의 방점이 찍히면서 순천대의 불참으로 맥이 빠진 의대 공모 영역도 덩달아 힘이 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통합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잘 여의치 않을 때는 공모제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추천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광주 시민단체 연합회가 성명을 통해 환영할 만한 시설이 아닌 점을 언급한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 민간공항 무한 이전에 이견이 없는 만큼 군공항도 받아야 한다며 다만 광주시가 무한 군민을 설득할 수 있는 진솔하고 진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그 설득을 어마어마하게 어떤 요구를 조건을 내걸고 꼭 설득을 하겠다는 그런 뜻보다도 정말 진솔하게 무한 군민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진솔하게 진지하게 이 문제를 접근을 한다면은. 한편 김 지사는 정부가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하고 피해 지역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도 성명을 내고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부남 시당위원장 선출 이후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간담회를 열었고 중앙당 차원의 TF 구성을 요청하는 등 군공항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고교생 홍정훈 군이 현장 실습을 하다가 숨진 지 3년이 지났습니다. 홍 군의 안타까운 사고를 기억하기 위해 사고 현장에는 추모비가 만들어졌는데요. 학생도 노동자도 아닌 청소년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은 그동안 많이 개선됐을까요? 최황지 기자입니다. 고3이던 홍정훈 군이 현장 실습을 하다 숨진 요트 선착장입니다. 홍 군은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제거하란 업주의 지시로 작업하던 중 바다에 빠져 숨졌습니다.
현장 실습생의 산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시민단체는 추모비를 제작했습니다. 정훈이와 같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나가서 죽거나 다치는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기억하자라는 의미에서 추모비 건립을 제기해왔고, 사고 발생 후 3년, 현장 실습생들의 산재 사고는 여전합니다. 지난해 현장 실습에 참여한 학생 수는 홍군이 사망한 2021년보다 3분의 1가량 줄었지만 산재는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 6월엔 전주페이퍼 현장 실습생으로 취업한 19살 노동자가 작업 중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당시 위험 현장을 홀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소년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비판이 일었습니다. 각종 사고에도 제도 개선이 더디자 일각에선 현장 실습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300인 이상 기업들은 받지도 않아요. 열악한 소기업들, 이런 기업들 5인 미만 사업체가 거의 7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구조가 안 되는 거예요. 학생이면서 노동자이다 보니 관리 주체는 여전히 애매합니다. 홍군의 아버지는 제2의 홍정훈을 막기 위해선 교육청의 관리 감독 강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장 실습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히 해가지고 다시는 제2의 홍정훈이 나오지 않도록 개선해서 실습 제도를 폐지하거나. 현재 홍군의 아버지는 학교와 교육청,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해당 기관들은 홍군의 죽음에도 매뉴얼에 따랐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왕지입니다. 순천 도심에서 10대 여성을 살해한 박대성의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SNS를 중심으로 피해자의 이름까지 담긴 경찰 내부 자료가 그대로 떠돌면서 전남경찰의 허술한 보안이 지적받고 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 도심에서 10대 여성을 살해한 박대성의 검거 보고서입니다.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신분, 심지어 이름까지 기재돼 있습니다. 경찰이 작성한 이 문서는 살해 사건이 발생한 지난 26일 밤부터 각종 SNS 계정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 수십 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맘카페 거기서 봤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인분이 캡처를 해서 보내준 거예요. 잘못이 큰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어찌 보면 그 피해자 인권보호를 안 해준 거잖아요. 이 문서는 사건 당일 전남경찰 강력계가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내부 보고용 서류로 확인됐습니다. 외부 유출이 금지돼 있고 어길 시 형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최대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신고를 접수한 감찰부서의 의뢰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내부자로부터 자료가 새나간 것으로 보고 형사 등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흘린 거를 주었을 수도 있는데 보통 공무원들은 이거를 파쇄하거든요. 수사 방법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죠. 경찰 내부 자료가 유출되면서 보안 유지는커녕 경찰이 오히려 2차 피해를 유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진 상황. 전남경찰청은 내부 문서가 유출된 데 대해서는 수사 중이어서 답변하기 어렵다면서도 유출 경위를 파악한 뒤 사법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농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느냐는 민주당 문금주 의원의 질의에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